현역가왕에서 감미로운 보이스로 트롯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가수 린. 린이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져서 가수를 그만두려고 했고,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이해가 될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때문이었는데, 린은 결혼 전 열애설이 터졌던 당시에 한 남성 가수와 교제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상대는 이수라는 가수로 본명은 정광철이고 한때 TV에서 종종 모습을 보였지만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되며 TV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 가수였습니다. 둘은 교제 전부터 10년간 친구 사이로 지냈고, 정광철이 사건이 터졌을 때 친한 지인들은 위로를 많이 해줬지만 린은 네가 다 감당해야 한다며 독한 소리를 많이 해주는 바람에 그런 현실적인 조언에 린을 많이 믿고 의지를 하다가 정식으로 교제까지 하게 되었다는데요. 이들은 교제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개가 될 것을 우려해 교제 초반부터 두 사람의 부모님께 모두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려지면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부모님이 더 강건하게 린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애설 기사가 났던 날은 린이 하필 새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 당일이었고, 이로 인해 대중들은 수많은 악플로 적개심을 드러내며 정광철은 물론 린까지 질타를 받게 되는데요. 정광철의 부모님은 린의 컴백 무대를 TV로 보시고 많이 우셨다고 하는데, 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린이 저렇게 욕을 먹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고백했고, 그 말을 들으니 린은 본인이 더 속상해했으며, 린의 부모님도 딸과의 통화에서 광철이가 많이 속상해할 테니까 잘 돌봐주라고 린보다 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신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끊으시는데, 그것이 부모님께 너무나 미안했던 린은 끝내 가슴 아파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부모님이고, 그런 딸이 세간에 오르내리는 모습에 더욱 가슴 아팠을 터이지만 오히려 의연하게 딸을 다독이고 위로해주는 그 마음이 더욱 린을 아프게 했던 것인데요.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시작하려고 결단을 했을 때 이런 대중들의 질책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기에 마음의 준비를 했었지만, 그 기사가 나온 게 하필이면 컴백 당일이라 린은 도저히 진정이 안 됐으며, 그날 무슨 정신으로 하루를 보냈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더구나 린은 노랫말을 직접 쓰는데, 당시 타이틀곡의 가사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들 미워해요. 나쁜 놈이라 욕하고 제발 욕하지 마요. 헤어져라 또 헤어져라 제발 그만 좀 해요라는 가사가 있어서 린이 컴백하는 날 소속사에서 일부러 열애 기사를 터뜨리고 그녀의 노래를 더 띄우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대중들의 오해까지 사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린은 남자친구와의 열애가 세상에 언제쯤 공개되고 그런 것을 계산하면서 쓴 가사가 아닌데, 하필 시점이 비슷해 오해를 받게 되어 너무나 속상했고, 매일 스케줄을 마친 뒤 집에 들어오면 밤마다 세상이 지옥 같아 사람들이 이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싶을 정도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대중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린에게 자식 나오면 자식에게도 성매매를 시킬 것이냐 라는 댓글까지 남기게 되는데, 이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린은 난 자식을 낳으면 안 되겠구나. 혹시 결혼을 하면 우리 자식도 욕을 먹겠구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을까? 남자친구랑 둘이 죽으면 괜찮을까 하며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직 있지도 않은 자식 이야기까지 나오니 너무 놀라고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소속사와 함께 공을 들여 앨범을 만들었고,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 그녀는 힘들게 버티며 예정된 방송을 묵묵히 소화해 나갔는데요. 린은 밤마다 세상이 지옥 같았고 울고 진정하기를 반복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마음을 추스르고자 애를 썼고, 노래와 무대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키며 슬퍼하고만 있기보다는 세상이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갚아나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대중들의 뇌리에서는 이번 일이 점점 잊혀지게 되었고, 또한 남편 정광철이 오랜 시간 자숙을 하며 과거 사건 외의 다른 논란은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깨끗한 삶을 살아가자 대중들은 서서히 그를 용서해주게 되는데요. 이후 비공개로 결혼식을 치른 린은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세를 간절히 원했지만 임신에 계속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녀를 또 한 번 너무나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린은 아이를 일부러 안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열심히 노력했다며, 아기를 간절히 원해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했지만
계속 실패했고 자궁의 임신까지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놓게 되는데요. 아기를 갖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이 찔 정도로 무척 조심했건만 부모가 된다는 게 이토록 험난한 일인지 자신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리는 사실 10년 전 한 인터뷰에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 지혜가 넘치는 엄마와 아내가 되는 평범한 꿈을 꾸고 있다 라고 밝혔건만 그 꿈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명이 이세진인 리는 귀농한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을 남양주 시골에서 보냈는데 어릴 적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가며 가재를 잡고 쥐불놀이를 하는 생활을 했지만 태생적으로 부끄러움이 무척이나 많아 선생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면 홍당무처럼 빨개진 얼굴로 가방을 싸서 집에 온 적도 여러 번 있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런 딸이 걱정돼 연기학원을 보냈고 12살 어린 나이에 남양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시외버스와 전철, 시내버스를 갈아타는 수고를 이겨내면서도 일주일에 3번씩 다니는 연기학원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리는 그렇게 여의도로 가는 시간을 항상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연기학원을 다니던 94년 당시 장동건이 나왔던 인기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단역으로 출연도 했었다는 리는 연기를 배우면서 성격이 조금씩 활발해지기는 했지만 친구를 사귀는 건 여전히 소극적이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 I Will Always Love You를 듣고 흠뻑 빠져들면서 학교에 빠지는 날도 많았을 정도로 음악에 깊이 심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린의 부모님은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강조하셨던 분들이셨기에 음악을 듣고 싶은 날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학교에 안 가도 됐었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그토록 좋아했지만 가수가 될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그러던 중 영화음악을 하고 싶어서 작곡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다니게 되는데 수업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노래를 불렀더니 선생님이 잘 봐주셔서 오디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후 크고 작은 노래대회에 나가게 되면서 19살의 본명 이세진으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첫 앨범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래 실력을 인정해주자 자신이 노래를 잘 부르는 줄 알았지만 그때의 음악을 지금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실은 실력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활동명을 린으로 바꾸고 새롭게 1집을 내며 다시 데뷔하게 되는데요. 린이라는 예명은 물망초 린이라는 한자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라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고 이후 방송국에 가면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을 신기하게 보다가 무대에 오를 순서도 깜빡하기도 하며 린은 하루하루 실력파 가수를 다짐하며 신인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린은 이후 발매한 2집 음반 사랑했잖아가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린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고 거리를 걸을 때도 많이 알아보는 등 갑작스런 변화에 가수를 그만두고 싶었을 만큼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구나 2집의 성공 이후 발매했던 3집은 본인이 스스로 프로듀스를 하는 욕심을 부렸지만 결과는 다시 실패로 돌아갔고 2집의 성공이 부족했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 것이라 자책하게 되는데요. 더구나 린은 당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형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연예인의 성형 고백이 솔직하고 당당해서 보기 좋다고 말하지만 당시만 해도 낯선 모습이었고 인터넷에는 금세 파격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수십 개의 기사가 나면서 린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예능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인데 그렇게 반응이 클 줄 몰랐고 사람들의 악플은 외모로부터 시작해 린의 목소리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린은 당시에 대해 고백하길 당시 내 목소리가 싫었다. 왜 저 사람처럼 파워풀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처럼 감정이 나오지 못하지 하며 자책했다. 그렇지만 내가 날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떠올리며 내 목소리를 사랑하려고 애썼다. 계속 좋아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천천히 찾아가겠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래에 몰두한 결과 린은 이후 조금씩 대중들에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집이나 되는 많은 앨범을 발표한 가수로 확고히 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데뷔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린은 아직도 무대 울렁증이 있다고 하는데 방송하기 전에는 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약이나 차를 마셔서 울렁증을 겨우 진정시킨 후에 무대에 서고 아직도 노래하는 게 힘들 때가 많으며 본인의 성격은 아직도 17세 소녀 같은 면이 많다고 합니다. 린은 아직도 보여드릴 게 너무나 많고 음악에 대해 잘하고 싶은 욕심도 많으며 여름이든 겨울이든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잘 정도로 목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몇 집까지 내고 싶냐는 질문에는 우스갯소리로 80집이라고 대답하며 할머니가 될 때까지 목소리를 기록해 사랑하는 자식들이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린. 그런 그녀가 그동안 겪어온 시련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가장 빛나는 인생을 펼쳐가기를 바라며 힘든 삶을 살아온 린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